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통장 잔고 230만 원. 다음 달 관리비, 병원비, 손주 용돈 생각하면 벌써 불안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앱을 열어보면 내가 사는 이 아파트 시세가 8억 2천만 원. 나 부자 맞나?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오늘 이 영상의 주인공, 이정숙 씨 72세. 서울 노원구 아파트 한 채 소유. 시세 8억. 하지만 통장에는 2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집값은 8억인데 병원비 100만 원 낼 돈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정숙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구의 76.3%, 전 재산의 4분의 3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부자, 통장으로 보면 빈자.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 69세. 은퇴 전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집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강남 아파트 한 채, 분당 아파트 한 채, 인천 빌라 한 채, 총 3채를 모았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총 23억.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실제 생활은 월세 들어오는 인천 빌라 월 80만 원, 국민연금 월 90만 원, 합계 월 170만 원, 여기서 종합부동산세 연 850만 원 나눠서 월 70만 원, 건강보험료 월 30만 원, 세채 관리비 합쳐서 월 35만 원. 실제 손에 쥐는 돈 월 35만 원. 23억 자산가가 월 35만 원으로 살아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시니어의 진짜 모습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노인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 33%, 일본 42%, 한국 76.3%.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5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자산이었습니다. 저축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았고 주식은 위험하다고 했고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집에 걸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2024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집값은 더 이상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지역도 생겼어요. 인구는 줄어들고 금리는 높아지고 세금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산은 여전히 집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분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씨처럼 집 한 채가 전부인 분, 김철수 씨처럼 집은 여러 채인데 현금이 없는 분, 그리고 지금 막 고민 중인 박영희 씨까지. 이 세 분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60분 후에는 여러분도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 500만 원. 당시 대졸 초봉 3만 원. 500만 원이나 하는 집을 누가 사?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인 1985년 그 아파트 가격 5천만 원. 10배 올랐어요. 20년 후인 1995년 가격 2억 원. 40배입니다. 30년 후인 2005년 가격 6억 원. 120배. 그리고 2015년 가격 10억 원. 2000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온 시대입니다. 1975년에 500만 원 모아서 집 한 채 샀으면 50년 후 그 집값은 15억이 됐습니다. 3000배 수익률. 은행 예금으로 이런 수익 낼 수 있습니까? 주식으로 이런 수익 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올인한 겁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었어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송병철 씨, 75세의 증언 1980년에 결혼했어요. 아내랑 전셋집 살면서 악착같이 돈 모았죠. 5년 만에 3천만 원 모았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돈으로 주식해라, 금 사라, 예금 넣어라. 저는 안 들었어요. 무조건 집이다 싶었거든요. 1985년에 서울 목동 아파트 샀습니다. 3천만 원 주고. 2024년 지금 그 아파트 시세가 12억이에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송병철 씨뿐만 아닙니다. 우리 세대 모두가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가르쳤습니다. 집 사라. 무조건 집이야.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집을 너무 많이 샀어요.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믿었으니까. 한 채 사고, 두 채 사고, 세 채 샀습니다. 통장에 모든 돈을 집에 넣었어요. 대출까지 받아서 집 샀습니다. 왜냐고요? 집값이 오르면 대출 이자보다 수익이 더 컸으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2010년에 3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대출 2억, 이자 연 5% 1,000만 원 5년 후 집값이 5억이 됐어요. 수익 2억. 이자는 5년간 5천만 원 냈죠. 순수익 1억 5천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지금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서울 외곽, 경기도, 지방은 이미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첫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24년 출생아 수 23만 명, 1970년 출생아 수 100만 명, 4분의 1로 줄었어요. 20년 후, 30년 후에는 집 살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2010년대 초반 연 23%, 2024년 현재 연 45% 대출 이자 부담이 2배 늘었어요. 집 사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셋째, 세금이 무거워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 맞아요. 우리가 집에 올인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그 시대의 정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2024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정숙 씨, 72세. 서울 노원구 아파트 소유. 시세 8억 2천만 원. 통장 잔고 180만 원. 지난달 이정숙 씨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병원비 350만 원. 돈이 없습니다. 집은 8억인데 병원비 350만 원이 없어요. 할 수 없이 큰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한데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큰딸도 사정이 어렵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전세 대출 이자. 결국 이정숙 씨는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연이자 15%, 350만 원 빌렸으니 월 이자 4만 3천 원. 8억 자산가가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경제학 용어로 이걸 유동성 부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은 많은데 현금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집은 비유동 자산입니다. 팔려면 시간이 걸려요. 최소 3개월, 보통 6개월. 급하게 팔면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합니다. 반면 현금은 유동자산입니다. 당장 쓸 수 있어요. ATM 가서 뽑으면 됩니다. 이정숙 씨가 필요한 건 현금 350만 원이었어요. 집 8억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철수 씨 69세. 집 3채 소유. 강남 아파트 15억. 분당 아파트 6억. 인천 빌라 2억. 총 23억. 월 수입. 인천 빌라 월세 80만 원. 국민연금 90만 원. 합계 170만 원. 월 지출. 종합부동산세연 850만 원, 12, 71만 원. 건강보험료 30만 원. 세채 관리비 35만 원. 생활비 80만 원. 합계 216만 원. 매달 46만 원 적자입니다. 23억 자산가가 매달 적자. 김철수 씨는 어떻게 할까요? 옵션 1집 한 채 팔기.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팔면 손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야. 옵션 2 대출 받기. 이미 대출이 많아요. 더 받으면 이자, 부담 늘어남. 옵션 3 자식한테 손 벌리기. 자존심 상해요. 자식들도 사정 어렵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선택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 아침 식빵에 잼. 점심 편의점 김밥. 저녁 라면 23억 자산가의 식단입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라 싶어요. 집은 23억인데 라면 끓여 먹고 있으니. 이게 집부자, 돈빈자의 현실입니다.
통계를 볼까요?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 구성. 부동산 76.3%, 금융자산 18.2%, 기타 자산 5.5%, 금융자산 18.2% 중에서도 예금 70%, 주식 20%, 채권펀드 10%, 결과적으로 현금성 자산은 전체의 12.7%밖에 안 됩니다. 1억 자산가라면 현금 1270만 원, 10억 자산가라면 현금 1억 2700만 원. 그런데 노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최소 생활비 월 200만 원, 적정 생활비 월 3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 필요해요. 10억 자산가가 가진 현금 1억 2,700만 원으로는 4년도 못 버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집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팔자니 아깝고 안 팔자니 돈이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그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이정숙 씨 72세. 노원구 아파트 8억 2천만 원. 통장 잔고 180만 원. 이정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뭔가 바꿔야 해. 첫 번째 선택지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이정숙 씨가 계산해 봤습니다. 현재 집 팔면 8억 2천만 원. 작은 집 6억 사면 6억. 남는 돈 2억 2천만 원. 2억 2천만 원을 어떻게 할까? 예금 금리 연 3.5%로 계산하면 연이자 770만 원, 월 이자 64만 원, 국민연금 35만 원 예금 이자 64만 원 월 99만 원. 이 정도면 혼자 살만하겠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집 팔았대? 수군거릴 것 같아요. 평생 살던 곳 떠나기 싫어요. 이정숙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 주택연금 리버스 모기지. 주택연금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거예요. 집은 그대로 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매달 돈을 줍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받아요. 이정숙 씨 집 8억 2천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만 72세 종신형 선택 시 월 약 152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35만 원, 주택연금 152만 원, 월 187만 원. 이거 괜찮은데? 하지만 또 고민이 생깁니다. 죽으면 집이 공사 거로 넘어가는 거 아냐?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없잖아.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원 설명. 아닙니다. 정산 방식이 있어요.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정산합니다. 받았던 연금보다 집값이 더 높으면 그 차액은 자녀들이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정숙 씨가 주택연금 월 152만 원씩 15년 받았다면 총 받은 금액 152만 원 12개월 15년 2억 7,360만 원. 15년 후 집값이 9억이라면 9억 마이너스 2억 7,360만 원 6억 2,640만 원. 이 6억 2,640만 원은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럼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네? 이정숙 씨는 결정했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신청 과정. 1단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방문. 2단계 상담 신청 전화 1688-8114. 3단계 집 감정평가. 4단계 대출 승인. 5단계 매달 15일 연금 입금. 3주 후 이정숙 씨 통장에 15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야? 이정숙 씨의 새로운 생활. 아침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 사서 직접 요리. 점심 친구들과 맛있는 식당 가끔 가기. 저녁 손주 용돈 10만 원 줄 수 있음. 병원비 걱정 없어요. 관리비 걱정 없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릴 필요 없어요. 이정숙 씨의 말.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몰랐을까요? 집은 그대로 살고 돈도 받고 자식들도 좋아해요. 엄마, 그거 잘한 거야. 걱정 말고 편하게 살아 하더라고요. 주택연금 장점 정리. 평생 거주 가능. 매달 안정적 수입. 집값 하락 위험 없음 공사가 보증. 상속도 가능. 국가가 보증하는 안전한 제도. 주의사항. 만 55세 이상만 가능.
부부 중 한 명이 55세 넘으면 오케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1주택자 또는 합산 9억 이하 다주택자. 이정숙 씨는 이제 행복합니다. 집도 있고 돈도 있고 걱정도 없어요. 김철수 씨 69세. 집 3채, 총 23억. 매달 46만 원 적자. 김철수 씨에게는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아요. 선택지 1집 한 채 팔기. 어느 집을 팔까요? 옵션 A 인천 빌라 2억. 장점 가장 싸서 팔기 쉬움. 단점 월세 80만 원 소득이 없어짐. 옵션 B 분당 아파트 6억. 장점 중간 가격. 단점 양도소득세 많이 나옴. 옵션 C 강남 아파트 15억. 장점 가장 비쌈 현금 많이 생김. 단점 양도세 폭탄 집값 더 오를 가능성. 김철수 씨는 계산해봤습니다. 만약 인천 빌라를 판다면 매도가 2억. 취득 당시 가격 8천만 원. 양도 차익 1억 2천만 원. 양도소득세 약 25% 3천만 원. 실제 받는 돈 1억 7천만 원. 하지만 월세 80만 원 소득이 사라집니다. 1년이면 960만 원. 1억 7천만 원을 예금하면 금리 3.5%. 연이자 595만 원. 월 이자 49만 원. 월세 80만 원 예금 이자 49만 원. 월 31만 원 손해. 이거 팔면 더 손해네. 선택지 2 증여하기. 큰아들한테 집 한 채 증여하면? 문제는 증여세입니다. 분당 아파트 6억 증여시. 자녀 공제 5천만 원. 과세 표준 5억 5천만 원. 증여세율 2030%. 증여세 약 1억 원. 1억을 세금으로 내. 게다가 자녀도 부담스러워합니다. 증여받으면 취득세, 재산세 부담 늘어나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많이 나와요. 선택지 3임대 사업자 등록. 세 채를 모두 임대 놓고 사업자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소득세 낮은 세율 적용.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전용 면적 85이 이하. 임대료 5% 이상 인상 금지. 8년 의무 임대. 김철수 씨 집은 강남 아파트가 132. 조건 안 맞아요. 선택지 4 전문가 상담. 김철수 씨는 결국 재무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재무설계사의 진단. 김철수 씨 문제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매달 46만 원씩 적자입니다. 둘째, 세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종합부동산세만 연 850만 원. 셋째, 자산이 너무 한쪽으로 쏠렸어요. 전 재산의 95%가 부동산입니다. 재무설계사의 제안.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인천 빌라 매각 2억. 양도세 내고 1억 7천만 원 확보. 2단계 1억 7천만 원 자산 배분. 예금 7천만 원 긴급자금. 배당주 5천만 원 연 배당 4% 200만 원. 채권형 펀드 5천만 원 연 수익 3% 150만 원. 3단계 강남 아파트 주택연금 신청. 월 약 280만 원 받음. 결과. 국민연금 90만 원. 주택연금 280만 원. 배당 수익 월 17만 원. 채권 수익 월 13만 원. 합계 월 400만 원. 지출. 종합부동산세 강남분당 월 40만 원. 건강보험료 월 20만 원. 관리비 월 25만 원. 생활비 월 200만 원. 합계 월 285만 원. 월 115만 원 흑자. 김철수 씨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3개월 후. 김철수 씨는 재무설계사 제안대로 실행했습니다. 인천 빌라 매각 완료. 자산 재배치 완료. 주택연금 신청 완료. 이제 김철수 씨 통장에는 매달 4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김철수 씨의 새로운 생활. 아침 부부 둘이서 동네 맛집 아침 식사. 점심 취미생활 등산, 독서. 저녁 손주들 데리고 외식. 라면 끓여 먹던 23억 자산가가 이제 여유로운 노후를 즐깁니다. 김철수 씨의 말. 진작 전문가 상담받을 걸 그랬어요. 혼자 고민만 하다가 시간 낭비했네요.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집도 2채나 있고 돈도 넉넉하고. 박영애 씨 68세. 경기도 수원 아파트 소유.
시세 5억 5천만 원. 통장 잔고 8천만 원. 박영애 씨는 다른 분들보다 형편이 나은 편입니다. 집도 있고 현금도 좀 있어요. 하지만 요즘 박영희 씨는 매일 밤 잠을 못 잡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실제로 박영애 씨 아파트 시세 변화. 2021년 6억 8천만 원. 2022년 6억 2천만 원. 2023년 5억 8천만 원. 2024년 5억 5천만 원. 3년 사이에 1억 3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팔아야 하나? 하지만 막상 팔려니 망설여집니다. 30년 산 우리 집인데, 여기가 정든 곳인데, 팔고 나면 어디서 살지? 박영애 씨는 두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큰딸 42세. 엄마, 그 집 팔지 마.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건데. 둘째 딸 39세. 엄마, 그 집 팔아.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사. 딸들 의견도 엇갈립니다. 박영애 씨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 박영애 씨 수원 아파트 시세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이유는 금리가 높습니다. 인구 유입이 줄었어요. 신규 공급이 많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12년 더 떨어지다가 5년 후부터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재무설계사의 의견. 박영애 씨는 현금이 8천만 원 있으니 당장 돈이 필요하진 않으시죠? 그렇다면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집은 일단 보유하세요. 대신 8천만 원을 잘 운용하세요. 8천만 원 자산 배분 제한. 긴급 예비자금 2천만 원 예금. 안정형 투자 3천만 원 채권형 펀드. 성장형 투자 2천만 원 배당주. 여유자금 1천만 원 정기예금. 예상 수익. 채권형 펀드 연 3% 90만 원. 배당주 연 4% 80만 원. 정기예금 연 3.5% 35만 원. 합계 연 205만 원, 월 17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투자 수익 17만 원, 월 57만 원. 혼자 살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박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죠? 재무설계사 답변.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만약 집값이 5억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떨어져도 5천만 원 손실이지만 전체 자산 5억 8천만 원의 8.6%입니다. 반면 금융자산 8천만 원은 안정적으로 연 34% 수익을 냅니다. 게다가 집은 살아야 하는 곳이잖아요. 팔면 전세나 월세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비용입니다. 수원 전세 3억에 2년 살면 전세 이자연 3.5% 1,050만 원, 2년 2,100만 원. 차라리 집 보유하면서 관리비만 내는 게 이득입니다. 박영애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8천만 원을 잘 굴려보자. 6개월 후 박영애 씨의 포트폴리오. 집 5억 3천만 원 2천만 원 하락. 예금 2천만 원. 채권 펀드 3,090만 원 90만 원 수익. 배당주 2,050만 원 50만 원 수익. 정기예금 1,018만 원 18만 원 이자. 금융자산 총계 8,158만 원. 집값은 2천만 원 떨어졌지만 금융자산은 158만 원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적 안정입니다. 박영애 씨의 말. 예전에는 집값만 신경 쓰여서 매일 부동산 앱 보고 스트레스였어요. 지금은 다양하게 투자하니까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게 올라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사례를 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법 1. 주택연금 리버스 모기지. 누가 할 수 있나요? 만 55세 이상.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부부 중 한 명만 55세 넘어도 오케이. 얼마나 받나요? 실제 계산 예시. 72세, 집값 8억. 월 약 152만 원 종신형. 10년 받으면 총 1억 8,240만 원. 65세, 집값 6억. 월 약 95만 원 종신형. 20년 받으면 총 2억 2,800만 원. 60세, 집값 4억. 월 약 48만 원 종신형. 30년 받으면 총 1억 7,280만 원. 장점.
평생 살 수 있음. 안정적 월 수입. 국가 보증. 상속도 가능. 단점. 연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음. 집값 상승 혜택 못 봄.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온라인 신청 www.hf 고 KR 상담 감정평가 승인 약 3주. 방법 2집 팔고 다운사이징. 누구한테 적합한가요? 집이 너무 큰 경우, 관리비 부담되는 경우, 현금이 많이 필요한 경우. 계산 예시. 현재 집 10억, 작은 집 6억으로 이동. 남는 돈 4억. 실제로는 중개수수료, 이사 비용 등 빼면 3억 8천만. 3억 8천만 원을 연 3.5% 예금. 연이자 1,330만 원. 월 이자 약 111만 원. 장점. 큰 현금 확보. 관리비 절감. 생활비 여유. 단점. 이사 스트레스. 주거 환경 변화.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 주의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확인.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12억 초과분은 과세. 방법 3일부 공간 임대 쉐어하우스. 누구한테 적합한가요? 집이 넓은 경우. 혼자 사는 경우. 사람과의 교류 원하는 경우. 사례. 서울 강북구 아파트 방 3개. 방 1개 대학생한테 월 50만 원의 임대. 월 수입 50만 원. 연 수입 600만 원. 장점. 추가 수입. 외로움 해소. 집 관리 도움. 단점. 프라이버시 침해. 갈등 가능성. 임대소득세 발생. 주의사항.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면 세금 감면. 계약서 꼭 작성. 안전 문제 고려. 방법 4자녀한테 증여 후 거주. 누구한테 적합한가요? 상속세 걱정되는 경우. 자녀와 관계 좋은 경우. 장기 계획 있는 경우. 증여세 계산. 집값 6억 증여 시. 자녀 공제 5천만 원. 과세 표준 5억 5천만 원. 증여세 약 9,500만 원. 10년 후 다시 5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략. 집을 자녀한테 증여하되 부모는 계속 거주 사용대차 계약. 장점. 상속세 절감. 계속 거주 가능. 자녀 취득세 부담 적음. 단점. 증여세 부담. 자녀 재산세 부담. 자녀와 갈등 시 위험. 방법 5자산 재배치 부동산 금융자산. 누구한테 적합한가요? 다주택자. 현금 흐름 필요한 경우. 분산 투자 원하는 경우. 전략. 1단계 집 한 채 매각. 2단계 현금을 34가지로 분산. 예시. 집 2억 매각 1억 8천만 원 확보. 자산 배분. 예금 40% 7,200만 원 연 3.5% 252만 원. 배당주 30% 5,400만 원 연 4% 216만 원. 채권 펀드 20% 3,600만 원 연 3% 108만 원. 여유 자금 10% 1,800만 원. 총 연 수익 576만 원. 월 수익 48만 원. 장점. 안정적 현금 흐름. 위험 분산. 유동성 확보. 단점. 투자 공부 필요. 원금 손실 가능성. 관리 필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상황별 추천. 집 한 채 현금 부족. 주택연금. 집 너무 큰 현금 많이 필요. 다운사이징. 집 넓음 외로움. 공간임대. 상속 계획 자녀 관계 좋음. 증여. 다주택 현금 흐름 필요. 자산 재배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현금화 방법을 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돈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경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60대 자산 배분 황금 비율. 부동산 5,060%. 금융자산 4,050%. 그런데 현실은? 한국 60대 평균. 부동산 76.3%. 금융자산 23.7%. 완전히 반대예요. 왜 균형이 중요할까요? 사례로 보겠습니다. 사례 1 불균형 포트폴리오 현재 대부분. 총 자산 10억.
부동산 8억 80%, 예금 2억 20%, 위기 상황 병원비 5천만 원 필요. 선택지. 예금에서 출금 예금 1억 5천만 원 남음. 집 팔기 최소 3개월 소요. 급매로 손해. 위험도 높음. 사례 이균형 포트폴리오 권장. 총 자산 10억. 부동산 5억 50%. 예금 2억 20%. 배당주 1억 5천만 원 15%. 채권 1억 10%. 비상금 5천만 원 5%. 위기 상황 병원비 5천만 원 필요. 선택지. 비상금 사용 즉시 해결. 예금은 그대로 유지. 위험도 낮음. 구체적 실행 방법. 총 자산 10억 기준 재배치 전략. 1단계 현재 상태 파악. 부동산. 거주주택 6억. 투자주택 2억. 합계 8억. 금융자산. 예금 1억 5천만 원. 주식 5천만 원. 합계 2억. 2단계 목표 설정. 부동산 6억 60% 마이너스 거주주택만. 금융자산 4억 40%. 3단계 실행. 액션 1 투자주택 2억 매각. 세금 비용 제외 실수령 1억 8천만 원. 액션 2 금융자산 재배치. 기존 금융자산 2억. 매각 자금 1억 8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 배분. 비상예금 20% 7,600만 원. 긴급 상황 대비. 정기예금 30% 1억 1,400만 원. 연 3.5% 연 399만 원. 월 33만 원. 배당주 25% 9,500만 원. 연 4% 연 380만 원. 월 32만 원. 채권형 펀드 20% 7,600만 원. 연 3% 연 228만 원. 월 19만 원. 여유자금 5% 1,900만 원. 기회 투자용. 결과. 월 고정수입. 예금 이자 33만 원. 배당금 32만 원. 채권 수익 19만 원. 합계 84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월 134만 원. 연령대별 맞춤 전략. 60대 초반 6,064세. 아직 일할 수 있는 나이. 약간 공격적 투자 가능. 권장 비율. 부동산 55%. 예금 25%. 주식 15%. 채권 5%. 목표 자산 성장 안정. 60대 후반 6,569세. 은퇴 초기. 안정성 강화 필요. 권장 비율. 부동산 50%. 예금 30%. 배당주 12%. 채권 8%. 목표 현금 흐름 확보. 70대 이상. 초고령기. 최대한 안정적으로. 권장 비율. 부동산 45% 주택연금 고려. 예금 40%. 배당주 10%. 채권 5%. 목표 안전성 최우선. 실제 성공 사례. 최민수 씨 66세. 2022년 상태. 집 세 채 18억. 예금 1억. 총 19억. 문제점. 세금 폭탄 연 700만 원. 현금 부족. 스트레스. 2023년 재배치. 집 2채 매각. 한 채만 보유 10억. 현금 확보 7억. 7억 배분. 예금 3억. 배당주 2억. 채권 1억 5천만 원. 비상금 5천만 원. 2024년 현재. 총 자산 17억 2억 감소. 하지만 월 수입 250만 원. 세금 부담 연 200만 원 500만 원 절감. 마음의 평화 프라이슬러스. 최민수 씨의 말. 자산은 좀 줄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100배 늘었습니다. 돈 걱정 없어요. 세금 걱정 없어요. 매달 2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와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핵심 원칙 3가지. 1. 유동성 확보. 총 자산의 최소 20%는 현금성. 2. 분산 투자.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3. 단순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균형을 찾으면 됩니다. 60분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5가지 진실. 진실 1. 집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다.
8억 집 있어도 통장에 200만 원이면 그건 부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현금 흐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 이 과거의 정답이 지금도 정답은 아니다. 1970만 2020년 집 최고 투자. 2024년 이후 집 거주 공간 투자 일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진실 3 유동성이 생명이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손주 용돈 줘야 하고 가끔 여행도 가야 합니다. 집은 그때 못 팔아요. 현금이 필요합니다. 진실 4분산이 안전이다. 모든 걸 집에 걸면 집값 떨어질 때 다 잃습니다. 나눠놓으면 하나 떨어져도 다른 게 받쳐줍니다. 진실 5 행복은 숫자가 아니다. 10억 자산가가 라면 끓여 먹으면 그게 행복일까요? 5억 자산가가 매달 150만 원씩 받으면서 여유롭게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3개월 후 그들의 이야기. 이정숙 씨 72세. 주택연금 신청 3개월 차. 매달 152만 원 받는 중. 오늘 시장에서 제철 과일 잔뜩 샀어요. 손주들 오면 먹이려고. 병원도 걱정 없어요. 지난주 건강검진 받았는데 60만 원 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부담됐을 텐데 이제는 괜찮아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나 주택연금 받는다 했더니 다들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진작할 걸 그랬어요. 김철수 씨 69세. 자산 재배치 6개월 차. 월 수입 400만 원 안정화. 작년 이맘때는 라면 끓여 먹었어요. 23억 자산가가. 지금은요? 아내랑 매주 외식해요. 손주들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집은 2채로 줄었지만 행복은 10배 늘었습니다. 제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도 나누고 싶어요. 박영애 씨 68세. 포트폴리오 분산 8개월 차. 금융자산 8,500만 원으로 증가. 집값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5억 3천만 원에서 5억 1천만 원으로. 예전 같으면 밤잠 설쳤을 텐데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면 금융자산이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이번 분기 배당금 65만 원 들어왔어요. 하나가 떨어져도 다른 게 올라가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5가지 행동 제안. 일주일 안에 하세요. 현재 자산 목록 작성. 부동산 몇 채? 시세는? 예금 얼마? 기타 자산은? 1개월 안에 하세요. 전문가 상담받기. 재무설계사. 세무사. 부동산 전문가. 3개월 안에 하세요. 실행계획 세우기. 주택연금? 매각? 재배치? 구체적 숫자로 계획. 6개월 안에 하세요. 1단계 실행. 집 한 채 매각 또는 주택연금 신청 또는 자산 일부 재배치. 1년 안에 하세요. 포트폴리오 완성. 균형 잡힌 자산 배분. 안정적 현금 흐름 확보. 마지막 당부. 여러분 기억하세요. 집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집에만 의존한 것이 문제였어요. 집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집이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부는 균형입니다. 부동산도 있고, 현금도 있고, 투자도 하고, 여유도 있고. 이게 진짜 부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손 벌리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라면 끓여 먹지 마세요.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사셨어요. 이제 여유롭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 시니어 경제 브리핑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